나를 기준으로. 나와 같으면 내가 음이냐 양이냐는 필요하지 않아요. 일단 내가 음이면 나하고 같은 게 비견. 그럼 내가 양이면 양하고 같은 게 비견. 그 다음에 겁재는 나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와 같다. 다르다. 뭐가? 음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양간이냐 음간이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준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식신, 상관. 식신도 나와 같다. 그거는 나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제, 편제. 정제는 나와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편이라는 게 나와요. 편이 붙은 거는 나와 같다. 그러면 여기서 정관, 편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음양이 나와 같은 거. 편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관은 나와 다르다. 사주는 음양에서 시작해요. 남자, 여자, 양지, 음지, 덥다, 춥다로 되기 때문에 나하고 같은 편이라는 거는 기운이 같아서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편관이 그래서 지독하게 아프게 오는 거예요. 정인, 편인. 여기도 정인은 음양이 나와 다르다. 편인은 같다. 편관이 나와 같은데 왜 아프게 지금 나와 같다? 기운이 같으니까 양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음양으로 생각합니다. 남녀의 사랑 문제로 생각해서 이거 이해하시면 굉장히 빨라요. 여자끼리 싸우면 머리끄댕이 잡고 핥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남자는 어때? 여자가 때릴 게 어딨어 이러고 봐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얘네들은 편자 붙은 것들은 그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식신 상관까지는 편자가 안 붙어. 그래서 옛날에 식신은 먹을복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노동력이에요. 그냥 굉장히 움직이면서 살면 돈은 안 떨어지고 먹을 것도 안 떨어져요. 그 대신 몸이 고달프다. 그러니까 상관도 몸 쓰는 거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기술력이나 요령과 좀 식신하고는 다르게 기술력이 붙는다고 보면 돼요. 요령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정제 편제 요령이 상관은 기술력이 조금 붙는 거예요. 식신은 말하잖아. 인형 눈깔이 100개 붙여라를 100개 그냥 붙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단품으로. 그래서 식신이 발달됐다 그런 개수떼기 장사예요. 분식집 한다. 그러면 분식집도 단품으로 칼국수면 칼국수만 때리는 거예요. 난 식신 2개, 상관 2개면은 식신이 3개구나. 단순하네. 그치. 그래서 꾸준함과 그 다음에 약간의 기술력을 섞어서 같이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상관은 약간의 기술력이 들어가. 식신은 그냥 그 칼국수에 고명 없이 김가루 하나 푹 뿌려서 3,000원으로 때렸다. 그러면 상관은 거기에 호박도 좀 더 들어가고 이래서 3,5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얘네를 그냥 통틀어서 약간의 그 단품의 느낌은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제 편제가 들어가면 제대로 된 현실적인 요령이 들어가요. 이거는 식신상관은 내가 몸을 쓰는 데의 기술력과 요령이 들어가는 거고 정제 편제는 현실적인 그 요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쌓여진 경험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정제 편제가 물건을 더 고급지게 만들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제는 나하고 음양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도 소극적이니까 정제는 월급 같은 거 정해진 거예요. 월급은 파격적이지가 않잖아. 늘어나지가 않잖아. 그러면 편제는 이거는 횡재돈.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편제에다 놓는 이유가 목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정제는 고정적인 거. 왜? 음양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음양이 다르면 남녀니까는 부드럽게 넘어가죠. 근데 음양이 나와 같은 건 뭐예요? 똑같은 남자끼리의 목적이 어때? 치열하게 그냥 확 쏠려서 가기 때문에 편제는 조금은 더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럼 우리가 어때요? 현실적인 욕구를 볼 때도 정제는 모험을 많이 걸지 않아요. 안정적인 거를 가장 원하는 게 정제고, 편제 같은 경우는 그냥 10층까지 확 올라갔다 확 떨어졌다 반복될 수도 있어요. 돈이 확 들어왔다 확 나가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현실성인 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지극히 내면적이에요. 얘는 외부적으로 막 그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정제가 조금 발달돼 있다 그러면 자기 살림이나 자기의 그 경제적인 건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카드값 같은 거 쓸 때도 계산을 어느 정도 하고 써요. 내가 그 결제 금액이 뭐 어떻게 되겠지는 편제. 그 다음에 내가 이 정도 써도 내가 통장에서 메꿀 게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제.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생각하면 정제와 편제는 영역도 얘는 회사 내부겠지. 그러면 얘는 회사 외부. 그러니까 활동 영역이 편제는 확실히 넓은 거예요. 그래서 편제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많이 꿈꾸는 이유가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정관, 편관 그러면 자 정관은 나하고 음양이 다르다 그랬어요. 일단 정관, 편관은 나하고 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화살을 딱 겨누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이유가 질병이에요. 질병과 스트레스. 내가 직함이 얼마나 올라가냐, 남한테 보여주는 게 얼만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일단은 첫 번째 질병이에요. 근데 정관은 나하고 음양이 다르니까 부드럽게 오는 질병. 그러면 편관은 나하고 음양이 다르니까 어떻게? 지독하겠지. 편관은 나하고 음양이 같다. 같으니까 계속 공격적으로 끈질기겠죠. 포기 안 하겠지. 여자끼리 머리끄댕이 잡았을 때 서로 대치하고 잘 안 놓잖아요. 그쵸. 놀 때는 근데 어떻게? 순간 딱 떨어지잖아. 그쵸. 그래서 편관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직업도 똑같아. 정관은 조금 부드러워요. 나하고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편관은 직업으로 따져도 쉽게 말하면 정관은 사무직, 편관은 우리 흔히들 현장직, 노가다. 그러면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암이 왔어. 그러면 얘는 순해요. 그냥 어디에 무슨 암이야. 우리 대장암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뭐만 좀 떼어내면 암으로 진행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데 편관은 우리 췌장암 같은 경우는 왜 지독하게 부적탱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간판을 걸을 때도 얘는 명예도 나타내요. 보여주는 거. 그러면 간판을 걸을 때 정관과 편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걸어요? 정관은 좀 작게 걸어요. 정관은 크게 규격에 맞춰서 아. 반듯하게 걸어. 근데 편관은 어때? 그게 무식. 그냥 나를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커졌잖아요. 그럼 남들이 뭘 하든지 말든지 옆에 칸까지만 이렇게 넓혀서 달거나 막 이래요. 그리고 편관이 오면은 정관, 편관은 명예를 갖고 싶잖아요. 욕심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 들어오거나 편관 들어올 때 자기 가게 차리는 사람도 많아요. 저기에 눈에 그래서 정관, 편관은 일단은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 명함을 내밀 때도 나 사장이야, 나 과장이야, 나 삼성 다녀, LG 다녀 내미는 게 다 정관. 보여주는 거. 정관, 편관이 그래요. 그래서 정관은 나하고 음양이 달라서 부드러워요. 그 다음 편관은 나하고 음양이 같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되게 좀 지독해요. 그러면 우리가 출세도 정관운에는 순차적으로 올라가요. 편관운에는 파격이에요. 무조건 안 맞는다고 해서 나쁘고 좋은 개념을 두지 말아야겠네. 인성이 있으면 파격으로 올라가요. 정인이 있으면. 나를 뽑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정관, 편관에 대해서만 배우기 때문에 하는데 정관은 그냥 그 순서대로 올라가요. 편관은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연장 근무 많이 했더니 어때? 월급이 확 오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외부로 가서 남들 안 하는 힘든 일, 그래서 현장직 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무실보다도 급여가 일당이 세잖아요. 그래서 현장직 한번 돌면은 그 내근직 가기 힘들어. 그것처럼 얘는 현관은 좀 매력적이긴 하다. 근데 위험해요. 그거는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정인 편인, 나하고 음양이 다르다. 편인은 나하고 같다. 일단은 인자가 붙은 거는 도장이에요. 인정해 주는 거. 우리가 아까 관은 명예나 나의 보직 이런 거를 말해주는 거고 그 사람의 간판 스펙이 어떠냐 이런 걸 주는 거잖아. 쟤는 말 그대로 돈, 나의 활동을 어떻게 할래 이렇게 주는 거고요. 이는 도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 거야 라고 해서 아예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인성이 잘 돼 있어야 취업도 되고 뽑아도 주고 발탁도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사주에 인성이 없다. 그러면 인사권이 없는 거예요. 천간에 떠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정의는 말 그대로 얘는 안정된 문서예요. 근데 정의는 엄마와 같은 거 꾸준히, 그래서 정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순수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편의는 나하고 같잖아요. 같은 건 어때? 꽂혔잖아. 그래서 얘는 기술적인 자격증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편의는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에서 착안을 하면 눈썰미가 좋다. 그리고 앞뒤를 보지 않아요. 정의는 멀리를 보고 본다고 치면 편의는 바로 코앞에 거. 그럼 어때? 이 꽂혀야 돼요. 편인이 발달된 사람하고 술집에서 만났어요. 얘기 잘 들어주면 그 술값 다 내요. 그 정도로 편은 기울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억이나 생각이나 오류 이런 것들이 다 기울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문서적으로 봐도 정의는 오래 편안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문서고 편의는 그때그때 매력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편은 쏠려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할 수 있는 문서도 돼요. 기술적으로 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기술 자격증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문서를 잡을 때 이럴 때는 편은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식신상관은 노동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을 직접 움직인다. 그리고 정제 편제는 재능, 현실적인 재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예인들 보면은 우리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정제 편제에서 찾으셔야 돼요. 식상이었군요. 네. 자 식신상관은 연예인들로 예를 들면 그냥 꾸준히 춤을 10년 춘 거예요. 그랬더니 관운이 오고 이래서 자꾸 내가 콘테스트에 나가거나 회사에서 뭐 하는 거에 도전을 해서 이게 올라가는 거야. 인성이 있으면. 근데 식신상관 없이 재능이 있어요. 그러면 약간만 춤을 모션을 약간만 다르게 했는데 그게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관인으로 뜨는 거고. 그리고 연예인들도 보면 그냥 식재만 있어도
살기는 해요. 근데 인성이 있어야 나를 뽑아주는 엔터테인먼트 사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제, 편제는 이렇게 재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적인 거. 그래서 우리 돈, 흔히들 돈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끼, 부가가치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힘 안 들이고 돈 버는 거. 몸 쓰는 건 식신상관이고요. 그냥 요 정제편제는 머리 쓰는 거예요. 마케팅 하는 사람들도 정제편제 많아요. 그리고 요 편관은 나의 뻐기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 정제는 나 돈 얼만큼 있어, 나 재능 얼만큼 있어 이러는 거고, 정관 편관은 뻐기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 그래서 나 사장이야, 나 회장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정인편의는 말 그대로 나한테 권리가 문서적인 게 얼만큼 있냐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관계로 따지면 자 비견겁제는 친구, 형제, 동료. 여기에는 친구, 형제, 동료 다 들어가요. 그리고 겁제에는 경쟁자. 겁탈할 겁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식신상관은 자녀, 아랫사람. 그 다음에 여기는 노동력이라 했잖아요. 내가 만들 수 있는 물건. 공장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지갑 만드는 회사다 뭐다 이런 거. 식신상관이 발달되지 않으면 물건을 만드는 공장을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이제 정제편제로 넘어갈게요. 정제편제가 좀 발달이 됐으면 유통자래요. 유통. 얘는 물건을 소분이에요. 다음 정관편관은 나의 그 직업적으로 얘는 명예와 보여주는 거예요. 어깨에 뽕 들어가는 거예요. 정관편관은. 그리고 요거는 우리 남편. 사람 관계로 치면 남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자는 남편이고, 자 남자한테는 여기가 자녀예요. 남자한테는. 자, 여기 해줄게. 요거는 처. 요거 남자한테는 정제편제가 처예요. 여자, 부인. 부인이 애를 낳았으니까 여기가 남자한테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자한테는 여기가 남편이잖아. 그리고 내가 낳았으니까 여기가 자녀가 되고. 그러면 통변할 때는 그냥 여기는 아랫사람으로 놓고 보면 돼요. 식신상관은 아랫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인성은 윗어른, 상사, 뭐 교수라든지 이런 거 다 되겠지.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는 이렇게만 알아도 돌아가긴 해요. 이제 연월일시에서 어디서 튀어나왔냐를 찾으면 오래된 관계냐, 나이가 든 사람이냐, 젊은 사람이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사람 관계. 자, 비견운이 들어왔으면 친구, 형제, 동료 중에 일이 생기겠다. 뭐 겁재가 들어왔으면 나하고 뜻이 같으냐 안 같으냐를 봐야 되겠다. 경쟁자니까. 그리고 식신상관운이 들어오면 자녀나 아랫사람, 내가 하는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이 생기겠다. 사람을 보면. 그 다음에 정제, 편제운이 들어왔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의 문제 이렇게 보고, 여자한테는 이거 시댁으로도 봐요. 그러면 시댁 식구하고의 일이 있겠나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에서 정관 편관운이 왔다. 뭐 여자 입장에서는 내 남편한테 일이 생기려나, 아니면 나한테 다른 남자가 생기려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자녀의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자 인성운이 오면 윗어른이나 아니면 나의 부모 또 되겠죠. 상사나 윗사람들에 대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사람 관계로 봤을 때 그런 정도로까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더 많이 막 확장하면 돼요. 근데 대표적 키워드가 이런 정도여서 처음엔 복잡하지 않게 이런 걸로만 봐도 돼요.
그다음에 뭐 또 봐줄게. 이 정도. 그래서 편관은 편자가 붙은 거는 쏠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량이 같으니까 나하고 편안한 게 아니고 음량이 같아서 공격적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주는 음양에서 출발이에요. 여자잖아. 이 여자가 진화가 더 된 거예요. 양은 남자고. 그래서 우리 그 음은 들어간 거예요. 움푹하게. 양은 튀어나온 거. 자, 얼굴에서도 음양이 있잖아. 그죠? 눈 있는 데는 들어가고, 코 올라오고, 광대뼈 나오고. 그죠? 그래서, 우리 왜 얼굴 봤을 때도 너무 튀어나온 사람들은 양의 성분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굉장히 그 울그락불그락 생기신 분들 옛날 어른들이 왜 팔자 사납다 이 얘기 하는 게 남자의 상으로 갖고 와서 그래요.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사주는 음양에서 뭐든지 출발이에요. 자, 오늘은 운세를 해볼게요. 상관운이 들어올 때는 어떨까? 상관이 여기다 써줄게요. 비견 정인편이 안녕하세요. 예. 상관운 식신운 사주에서 나라는 사람이 자, 상관운 식신운을 맞이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내가 경금이면 상관 식신운이 오면 임수나 개수가 오잖아요. 그러면 자 음양이 나하고 같다 다르다. 상관 반 개수 여기가 임수 이렇게 돼야지. 그 밑으로 내리면 일단 자고 얘가 해수 이렇게. 상관운이 오면은요, 뭔가 이거는 일단 식신운이나 상관운이 오면 새로운 변화예요. 새로운 변화여서 자 일이나 또는 시험 그 다음에 그거 뭐지 회사에 면접 보러 간다. 또 새로운 변화 연애 요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상관운 식신운이 오면은 내가 일을 바꿔볼까 시험을 도전해볼까 회사를 도전해서 회사 도전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면 나의 연애사 이런 게 생겨요. 그리고 또 나의 아랫사람에 대한 일 여자 같은 경우는 자녀에 대한 일들 이런 거 생기죠. 상관운이 오면 이런 것들이 생길 일들이 충분히 있는데
여기서는 상관운에는 자 인성이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내가 인성도 없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여기 정제 편제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일이나 뭐 이런 걸 해서 그냥 돈으로 연결하겠다요. 그러면 내가 뭐 비경업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식신상관이 강하게 들어오면 어때? 에너지 소모가 많이 크죠? 그러면 아프다. 아픈데 이게 꼭 우리가 몸이 똑딱 부러져서가 아니야. 이거는 만성 피로로도 올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에너지 양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어야 안 아픈 거네요? 그치. 내가 강하냐 안 강하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나 기준으로 자 20점, 20점, 10점, 10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아. 근데 이거 점수 매기는 거는 나는 무조건 20점 먹어. 그 다음에 비견이나 인성으로. 다른 오행은 치지 않아. 만약에 여기에 비견, 인성 다 있어. 그럼 100점이지. 네. 신앙하다, 신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 점수 따졌을 때 뭐 50점이다. 50점인 사람이 이 운이 와서 살면은 보충을 좀 해가면서 살아야 되겠지. 일단은 내가 한 80점이 돼. 이런 사람들이 식신상관 운을 맞이했을 때는 일 많이 해도 내가 강하니까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내가 등짐을 5개밖에 질 수 없는 사람인데 식신상관운이 10개가 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5개를 더 지니까. 힘들죠. 그래서 만성피로. 그러니까 식신상관운이 세게 와도 아프다. 그러면 반대로 자 젊은 친구들은 내가 몸이 건강해. 일단 나이대로 봐도 건강해. 사주를 안 봐도 건강해. 그런 사람도 만성피로 시달려. 이게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나 건강해요 라는 소리를 해. 20대인데 건강하지. 근데 사주상으로는 약하단 말이야. 만성피.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자 연애사 생긴다 그랬지. 네. 연애사. 그리고 자 여기서는 딴 거 볼 필요도 없어. 인성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고 내가 몸을 덜 쓰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식재로만 흐른다. 그럼 몸 이빨이 써야 되겠지. 그 다음 식신상관운이 오면 인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 알바. 이 알바 저 알바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식신상관이라는 거는 고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노동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식신상관운이 왔을 때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 새로운 일에 대한 변화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자 나의 정말 하는 일이냐, 그 다음에 아니면 연애사냐, 시험이냐, 면접을 보러 갈 거냐, 회사에. 자 회사에 면접 보는 건 뭐예요? 상관, 정관. 근데 이 사람이 이 정관이 없어. 네. 그럼 어떻게 도전할 회사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그렇게 보면 돼. 네. 그 다음에 자 인성이 있는 상태에서 상관운을 쓴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물론 운을 봐야 돼. 인성운이 먼저 지나오고 상관운이 왔냐. 인성운이 지나고 왔다는 거 봐. 자격증을 따고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간 알바도 세지고 뭔가가 내가 현장직을 하더라도 자격증을 걸어놓고 현장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식신상관운이 먼저 들어오면은 요렇게 나의 그 뭐지 습득하는 시기예요. 스펙업. 기술도 익히는 시기. 하다못해 카페에서 내가 그거야. 자격증 안 따고 우선은 카페에서 커피 내리는 거 먼저 배우는 거야. 근데 자격증이 인성운이 먼저 왔어. 커피 자격증을 따고 식신상관운이 오면 실습하러 간 거야. 근데 자격증을 가지고 갔잖아. 남들보다 10,000원은 더 받는다. 그때 보면 돼.
그래서 식신상간운이 오면 새로운 변화를 가지는 시기로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그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식신상간운이 천지반으로 세게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대운에서도 아파요. 그러면 왜 아파? 내가 자녀에 대해 신경 쓸 일, 새롭게 일의 변화에 대해서 나이 든 사람들 요새 왜 60, 70대도 연애해요. 그러면 에너지 소모 커지잖아. 그때 신강신약을 꼭 봐줘라. 감당을 얼만큼 할 수 있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식신상간운이 왔는데 자 여기 정관편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상관경관이라는 소리 하잖아요. 요렇게 상관경관 위화백단 그러잖아요. 나쁜 일이 100가지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직업적으로 불미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사가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이 되던가 그 다음에 아니면 고정되어져 있는 틀이 깨지는 거야. 그럼 나의 자리가 좀 불안하거나 흔들흔들. 내가 상관운이 와서 이거를 도전하는 것과 얘가 흔들리는 거. 있는데 상관운이 오면 흔들리는 거고 없는데 오면은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회사를 지원하고 뽑아주길 바라고 막 이러는 건데 만약에 정관이 있는 상태에서 상관운이 들어오면 내가 회사에 자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윗사람하고 싸울 일 생기고 내 자리가 위태위태해지는 거야. 아까 관은 내 보직이라 그랬잖아요. 보여지는 거. 바꿔서 말하면 그거예요. 내 아랫사람이 자꾸 내 자리를 흔드는 것도 돼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여기 인정 들어왔을 때 편인이 요 식신 볼 때 우리 도식이라 그러잖아요. 누를 때 대부분이 도시군이 들어올 때는 선별하는 의미가 있어요. 고른다. 그래서 보면 요 도식될 때 학생들 나 이거 지금까지 해오던 그 이거 플룻을 불었으면 난 플룻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는 윗사람이고 여기는 아랫사람이잖아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뭔가 껄끄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비경겁제가 잘 돼 있으면요 같이 일해요.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식신상간운이 왔는데 비경겁제가 우글우글해. 그러면 같이 다 일하면 돼. 같은 취미 활동을 가지던 같이 일을 하던 같이 인형눈을 붙이던 같이 칼국수를 말던 뭐 같이 생산 라인에서 열심히 이거를 하든 뭐 그래도 돼요. 그거는 그래서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상관운, 식신운이 온 거는 온통 내 주변에 식신상관짓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운이 되면은 그 짓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운은 이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있는데 식신상관이 이렇게 날라온 게 아니고 내가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때? 식신상관이 우글우글한 속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같이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지. 우리 친구들이 다 껌 씹는 친구들이야. 그러면 나만 껌 안 씹으면 안 되잖아. 같이 껌을 씹어야 되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신상관은 약간은 도전도 하고 가장 많이 하는 거 연애사. 젊은 친구들. 그리고 나이가 한 40, 50대 되신 분들도 이때는 연애사가 생겨요. 상관운이 오면 일단은 남편한테 고분고분하지 않아.
콕콕 찌르거든. 자, 관한테 자꾸 여자 입장에서 콕콕 찌르거든. 그러면 우리 마누라가 잔소리가 많아졌구나. 그러면 상간운이 왔구나. 상간기가 세졌구나. 이렇게 보면 돼. 지적질을 일단은 많이 해요. 잘해요.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식신상간이 온 거는 나의 표현력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표현력이 늘어나니까 어때? 내가 현실적으로 돈을 벌겠다. 아니면 나의 관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문서가 있으면 얘가 나한테 어떻게 바꾸게 하겠느냐, 주겠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저게 대운하고 세운하고 대운이 같아요. 우리가 운을 볼 때 대운이 1번, 대운이. 그 다음에 세운, 사건. 그러니까 대운에서 이미 우리가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운에서 이미 그런 거는 쉽게 얘기하면 시동을 걸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대운이 나한테 불리하면 1년 운에서도 불리해요. 대운이 좋은데 세운도 좋다.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월운이나 뭐 일운이나 이런 거는 주로 크게 월운은 짧아요. 한 달이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서서히 좁혀오는 거예요. 대운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좁혀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운이 일단 입구 시작이 좋아야 좁혀오는 것도 좋겠죠. 여기가 별로 안 좋은데 여기 이거는 정말 잡기 힘들어요. 그냥 월운은 성패를 보는 거예요. 됐냐 안 됐냐. 1년 운이 식신 상간운이에요. 그러면 계속 도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월운에서 뭐 정관이 왔든 인성이 와서 그게 결과물이 될지 안 될지. 그래서 1년 운만 훑어서 봐주는 그런 여술인들도 많잖아요. 그 월운까지 따다닥 안 봐주고. 근데 요새 현대 사는 사람들은 이제 월운도 중요하지.